하랑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이번 편은 드디어 발입니다. 발과 다리 쪽에 있는 경락, 경혈 마사지를 할 건데요. 얼굴과 팔 쪽을 따라 하시면서 온화하게 기운이 순환되면서 독소가 빠지고 가벼워지면서 더불어서 축소도 좀 되고 팔뚝도 좀 가늘어지는 이런 효과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호응에 저도 기분이 좋고요. 이번 편을 보시면서 의자나 소파에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셔서 양말 벗으시고 발을 턱 올려가지고 제가 말하는 걸 들으시면서 한 군데 한 군데 정성스럽게 눌러보시면 발과 다리가 또 순환이 되면서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렛츠 두 잇! 자, 그럼 오늘은 저도 소파에 앉아서 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이 좀 안 예뻐도 이해해 주시고요.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발가락도요, 이렇게 잡으시고 발톱 양쪽 모서리를 이렇게 잡아서 뱅글뱅글 돌립니다. 발가락의 안쪽에서는 족태음 비경이라고 하는 경락이 흐르고요. 엄지발가락의 바깥쪽에서는 족거름 간경이라는 경락이 흐릅니다. 비위를 관장하는, 다시 말해서 소화기를 관리하는 곳이 안쪽을 통해서 흐르고요. 우리 몸의 간과 관련된 곳들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의 양쪽의 모서리만 이렇게 만져주기만 하셔도 비위와 간의 기능이 다 같이 좋아질 수 있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비위 경락은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간이라는 것은 피를 저장하는 탱크 같은 곳인데요. 경락이 쭉 흘러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생식기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이곳에 있는 피가 생식기로 쫙 몰려서 다음 세대를 이을 수 있는 힘을 남성의 전립선, 여성의 자궁 쪽에다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경락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를 잡으면서 돌리면서 들으시고 계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발가락도 이렇게 만지는데요. 두 번째 발가락에는 족양명 위경이라는 경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위처럼 소화기를 좋게 해주는데, 비장은 소화기를 움직이는 기능이고요. 위장은 소화기를 담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구분을 할 수 있고, 과식을 하거나 가스가 차서 속이 그득할 때는 위장경락, 소화기가 잘 안 움직여서 문제가 생길 때는 비장경락,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소화기를 관리하는 개념은 한의학의 독특한 개념이기 때문에 차차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빙글빙글 눌러주시고요. 누를 때는 약간 아프다 하는 정도, 이 정도로 누르고 압력을 살짝 줘서 양쪽을 문질러 주시면 되겠고요. 특이하게 발에 있는 세 번째 발가락에서는 경락이 크게 따로 연결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몸의 각 부분 중에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으니까 정성 들여서 해주시고요. 네 번째 발가락은 족소양 담경이라는 곳이 흐르는 곳인데, 담은 간에 있는 액기스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온몸을 해독하는 기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요. 그래서 담낭 기능이 안 좋으면 몸에서 해독 기능이 너무 안 좋아져서 먹는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특히 육식을 소화하는 기능이 담낭에 몰려 있고요. 또 간하고 담에서 하는 기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능을 또 이곳에서 합니다. 나중에 제가 스트레스 편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데요. 손에서도 삼초경이나 심포경이나 이런 곳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했지만 간경과 담경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이라든지 심장도 안 좋아지는데 나중에 두통도 안 좋아지잖아요. 특히 편두통, 옆머리 두통일 때 담경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서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네 번째 발가락을 정성 들여서 만져주시고요. 다음 다섯 번째 발가락에서는 족태양 방광경, 또 족소음 신경은 발바닥 용천에서 시작하는데 다섯 번째 발가락에서 나와서 처음에 시작하는 곳이 발바닥인 거예요. 방광경은 몸에 있는 신장과 연결된 방광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우리 몸 전체의 1차적인 방어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추위에 약하다, 조금만 어떤 일이 닥쳐도 힘들어진다 이러신 분들은 방광경을 조금 더 정성 들여서 만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발가락의 모서리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져서 풀어줬고요. 이번에는 주요 혈자리들을 말씀드릴 건데, 엄지발가락 뿌리 부분에 큰 뼈가 있잖아요. 큰 뼈 바로 뒤쪽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태백이라는 혈자리인데, 비경 중에서 특히 소화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서 10번 정도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간경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홈이 딱 들어간 이 부분, 이 부분이 태충이라고 해서요, 마치 손에서는 합곡과 같은 혈자리예요. 그래서 합곡과 태충, 양손 양발에 있는 네 부분을 가리켜서 사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문을 연다는 뜻이죠.
그래서 온몸에 있는 관문들을 열어서 기운을 통한다고 해서 합곡과 태충을 눌러주면 기운이 팽팽 돌아가는 첫 번째 시발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는데 혈자리를 누를 때요, 꾹 누른 상태에서 발을 쫙 펴주고 꾹 누른 상태에서 까딱까딱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깊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혈자리는 복숭아뼈 바로 뒤쪽에 있는 태계와 골륜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안쪽 복숭아뼈 뒤쪽에 있는 태계, 바깥쪽 복숭아뼈 바로 뒤쪽에 있는 골륜. 이 두 혈자리는 제가 정렬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정렬편에 있는 혈자리들은 여성분들이 자궁 기능에도 굉장히 좋은 혈자리들이에요. 이렇게 잡아서 살살살살 돌려주거나 꾹 누른 상태에서 발목을 살짝 까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혈자리가 있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복숭아뼈 위에 손가락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얹은 다음에 4개 마디 위에 있는 딱 이 부분, 옛날에는 센티미터로 하지 않고 자기 몸에 있는 혈자리는 자기 몸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내 손을 4개를 딱 얹으면 이게 삼촌이라고 부르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는 곳에 만나는 이 부분, 정강이 뼈 안쪽에 있는 이 곳을 삼음교라고 부르는데 족태음 비경과 족걸음 간경,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릴 족소음 신경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뱅글뱅글 돌다가 어디에서 만나냐면 이 부분에서 만나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비, 간, 신, 이 3가지의 장기에 해당하는 시스템들이 이 한 부분에서 다 관리가 돼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안쪽을 따라서 또 나중에 이어지는 곳이 코어 근육들이기 때문에 삼음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성분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갱년기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남성분들도 똑같습니다. 비뇨생식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요. 자, 설명 듣고 나니까 더 정성 들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 부분을 이렇게 꾹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발목을 살짝 왔다 갔다 하시면 굉장히 자극이 깊어요. 발목을 올릴 때, 내릴 때 이 압력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올렸을 때는 쏙 들어가다가 내릴 때는 탁 튀어나오면서 약간 아 하는 느낌이 들 건데 너무 심하게 강하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까딱까딱 해주시면 경혈의 압력이 이 부분에 많이 작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혈자리를 정확하게 모르신다 하더라도 복숭아뼈에서 정강이 뼈 안쪽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 부분들이 간, 비, 신 이 3가지 경락이 흐르는 곳이라서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강이 뼈 안쪽을 따라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통증이 조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아마 누르실 거예요. 꾹꾹 이렇게 눌러가는 것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3번 정도 시간이 있으시면 5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정강이뼈 안쪽에서 무릎과 연결되는 부분 주변에 쏙 들어가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생길 거예요. 그 부분 중에서 경위의 기혈인데 신관이라는 부분도 있고 음릉천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음릉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서 쏙 들어가는 부분 어디라도 좋습니다. 싹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발목을 이렇게 움직이면 자극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자, 이렇게 혈자리를 누르는 방법은 이번 달에 제 책 포인트 혈자리 스트레칭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책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달리기를 많이 하시거나 근육이 발달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근육이 발달되잖아요. 이 부분 바로 중앙에 있는 혈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혈해가 무슨 뜻인가요? 혈, 피혈자, 해가 바다 해자, 피의 바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근육이 발달했다는 것은 우리 몸에 피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허벅지 근육이 얇고 이 부분까지 푹 꺼지신 분들은 그만큼 내 몸에서 피를 저장해두는 근육이 그만큼 모자라다는 뜻이니까 근력운동, 특히 하체 근력운동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혈의 부분을 이렇게 딱 잡고요. 다리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몇 번 움직여 주시면 압력을 유지한 채로 하니까 점점 자극이 안쪽으로 깊게 가시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바깥쪽을 할 건데요. 양쪽에 툭 튀어나온 뼈가 2개가 만져지실 건데 이 툭 튀어나온 뼈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이 부분이 족삼리라는 부분인데 위경락 중에서도 위와 장을 모두 다 움직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소화기에 굉장히 좋고요. 비연편에서도 설명드렸는데 족삼리를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도 코가 뻥 뚫리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족삼리 부분을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여기가 자극이 깊어지는데요. 여기서 지금 발은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화기도 좋아지게 해주고 위장과 대장이 움직이면
장 기능도 좋아져서 우리 몸에 알레르기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에서 면역들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면역을 맞춰주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이 혈자리는 꼭 기억해 두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혈자리를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다 하셔도요. 다리를 이렇게 꽉 올려보면 여기에 근육이 탁 솟잖아요. 이 근육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고 근육 전체가 경락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콩콩콩콩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좀 두드려 주셔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산이라는 혈자리인데요. 종아리 뒤쪽에서 쭉 올라가서 다리 힘을 딱 줬을 때 쏙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꾹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발을 마찬가지로 위로 까딱 까딱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꾹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그대로 걸려 있어서 자극이 훨씬 더 깊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킬레스건부터 승산혈까지 이 부분들이 우리 몸에서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간 정맥혈들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펌프질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혈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요. 아까 족태양 방광경이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이라고 했잖아요. 1차 방어선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막아내는 기능인데 그 막아내는 기능을 족태양 방광경에서 먼저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 부분들은 족태양 방광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종아리에서 아킬레스건과 승산혈 주변의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생기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불편한 3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앉았다 일어날 때 피잉 도는 어지러움증 있죠? 기립성 현운, 기립성 어지러움증이고요. 두 번째는 다리 부종이에요. 여기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다리가 잘 붓게 되겠죠? 다리에 부종이 있다는 것은 우리 온몸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적신호고요. 반드시 부종은 없애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요통이에요. 앉았다 일어날 때 어디에 부분에 힘을 주고 일어나시죠? 아마 종아리에 먼저 힘을 주고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종아리가 안쪽에서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종아리에 기운이 없으면 또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나 아래에서 위쪽으로 꾹꾹 눌러주시고 종아리 주변에 이렇게 다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요. 손을 이렇게 만드셔서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발목부터 승산혈까지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쓱싹쓱싹 소리가 날 정도로 세차게 비비면서 올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차례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다리 안쪽에서 사타구니 부분인데요. 사타구니 부분 중앙에 보면 여기에 손을 갖다 대시면 좀 이따가 툭툭 하면서 림프절들이 튀는 현상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양손을 이렇게 포개고요.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준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초에서 10초 정도 있다 보면 안쪽에서 퐁퐁퐁 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손을 살짝 떼고요. 다시 이것을 2-3차례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우리 온몸에서 림프절들은 겨드랑이에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곳이 사타구니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의 림프절들이 활성화되면 우리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독소들이 잘 빠지게 되는데 특히 겨드랑이의 림프절이 활성화되면 팔에 있는 독소들이 빠져서 몸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요.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들이 활성화되면 다리에 있는 그리고 아랫배 부분에 있는 독소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만큼 다리를 가볍게 만들고 다리가 복부 부분, 특히 하복부 부분의 독소를 빼주기 때문에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발부터 쭉 올라와서 다리까지 했는데요. 이제 대망의 용천이 남아 있습니다. 용천은 이 발바닥의 안쪽 중앙에 딱 위치해 있는데 자, 이 중앙 부분을 양손가락으로 꾹 누르면서 꾹꾹 눌러주세요. 사실 용천은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 저는 한쪽 손으로 발등을 받치고요. 한쪽 손으로 주먹을 쥔 다음에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쾅쾅쾅 두드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것을 더 많이 권해드리고 대략 100번 정도는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계속 두드리면서 제 말을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두드리게 되면 발바닥 안쪽에서의 림프절들이 막 활성화되고 여기가 굉장히 많이 뜨거워질 건데 우리가 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 내가 만족한다고 그러는데 찰만자, 발족자를 하필이면 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발이 따뜻해야 온몸의 기운이 행복해지고 만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두드려 주시고 발바닥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 손과 발은요 우리 몸 전체의 기능들을 대변해주는 또 반사구 기능을 같이 해요. 그래서 발바닥 안쪽에는 우리 몸 전체가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천만 두드릴 게 아니라 온 발바닥 전체를 다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훨씬 더 좋은데
한번 하실 때 한 100번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이렇게 쿵쿵쿵 잡고 두드렸으면 마무리로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쪽 경락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바깥쪽 경락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내려오시고요. 뒤쪽은 경락상으로 보면 족태양 방광경이라서 양경인데요. V상으로는 음적인 부분이라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바깥쪽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두드려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발 다리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세요? 이번에도 역시 한쪽 다리는 편안하고 가벼워지고 따뜻해졌는데요. 한쪽 다리는 조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영상을 돌리셔서 반대쪽 편 다리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얼굴과 손, 팔, 그리고 발, 다리까지 전신의 경락들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을 매일마다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이 얼굴, 손, 발, 다리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붓기가 빠지고 독소가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락들은 몸 안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내장과 오장육부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온몸의 장기까지도 훨씬 더 건강하게 되실 겁니다. 목표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만약에 분할해서 하신다면 얼굴 하루, 손과 팔 하루, 다리 하루 이런 식으로 나눠서 꾸준하게 이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빠뜨린 주요한 혈자리들은 다음에 모아서 또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경락, 경혈순환이 잘 되어서 여러분들이 온몸이 후끈하고 독소가 빠지고 가벼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